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임고생 여러분. 오늘은 찐 임고생과 함께하는 기출문제풀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격성의 유형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분석 방법은 올해 11월에 있을 임용고시 시험을 위해 실제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기출문제 선정 이유, 문항 소개, 기출 개념 분석 및 기출 확장의 순서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공격성 유형이라는 기출 개념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임용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일반 유아 교육 영역과 특수교육 영역에서 같이 다루는 개념들을 보게 됩니다. 공격성 유형 또한 그런 개념들 중 하나입니다. 또 공격성은 어떤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에 상관없이 어떤 학급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격성은 모든 유아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반 유아 교육 영역과 특수교육 영역의 교육 과정 중 어느 영역에서 출제되어도 다 풀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요즘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수학교 교육과정 시험에서 일반 유아 교육 영역 개념의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은 좀 더 넓게 기출 개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제는 2021년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B의 2번입니다. 먼저 문제를 잘 읽고 내용을 파악합니다. 지문 중 가의 부분에 있는 A 부분이 답을 찾기 위해 참고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문 중 나 부분은 2번 문항에 함께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뒤에서 설명해드릴 기출 확장과 연결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문 속의 상황을 잘 파악한다는 의도로 접근해 봅니다. 잘 읽으셨나요? 그럼 한번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 문제는 어떤 학급이라도 유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도를 기준으로 공격성의 유형을 파악해서 명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용고시 기출에는 하트업의 공격성 유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하트업의 공격성 유형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공격성의 유형을 물론 암기해야 하지만 각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표시해 놓은 키워드를 참고하여 공격성 유형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알아놓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제에서 건우의 공격성 유형을 물어보았는데 건우는 좋아하는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또래를 밀치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친구를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건우의 행동에는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우의 공격성 유형은 목표 성취, 즉 좋아하는 물건 차지하기를 위해 공격하는 행동인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의도를 기준으로 적대적 공격성과의 차이점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공격성은 외연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있는데 지문에 나온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적대적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 발달이 되면서 행동보다는 언어적 공격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출 확장을 해볼까요? 공격성과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은 공격성이 감소시켜야 하는 문제 행동이므로 원인과 중재를 생각해보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나에서 나온 행동 계약서와 반응 대가의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공격성을 주로 특성으로 갖는 장애인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의 특징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SM-5 진단 기준을 꼼꼼하게 암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강화의 유형, 방법 등이 나올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
선행 배경사건 중재, 후속결과 중재, 대체기술 교수, 대처 및 인내기술 교수,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위기관리 계획 등의 개념과 연계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찐 임고생과 함께 공부하듯이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외우고 이해해야 할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들 간의 관계를 연관지어 공부를 하면 문제풀이의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따로 외우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겠죠?